옛날 어느 마을에 억척스럽게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두 아들에게 항상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고 두 아들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 민준이 부유한 상인의 딸 서연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 당일 김씨 부인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우리 집안에 정말 큰 경사구나. 부유한 박씨 댁교수와 내가 혼인을 하다니 먼저 떠난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게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를 서연과 혼인시키기 위해 집안의 땅 대부분을 파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깟 땅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니? 이제 내 뒤에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으니 우리 집안도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게다. 그러니 앞으로 너는 내 장인의 눈밖에 나는 일 없이 행실을 바르게 하여라.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새색시가 기다리는 방으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와 형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동생 지훈은 방 한편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동생 지훈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배필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온 수진이라는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의 태도는 장남 민준의 혼례 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부모도 없는 아이를 데려오는구나. 어머니,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은 수진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진은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니 어머님을 정성껏 잘 모실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뭘 알겠느냐. 앞으로 내가 내 색시를 가르치려면 골머리가 썩겠구나. 수진은 어머니의 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가 어미의 정을 모르는 게 내 탓이라도 된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차남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수진이 기다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제가 너무 기다리게 했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부인이 며느리가 되어서 아주 좋으시답니다. 앞으로는 친달처럼 대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의 거짓말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많이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껏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며 부인, 앞으로 우리 오순도순 잘 살아봅시다. 수진의 두 뺨이 복숭아꽃처럼 고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달랑 물 한 잔 떠놓고 혼례를 치렀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주버님께서 몇 달 전에 혼례를 치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운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부인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것만은 약조합니다. 다음 날 수진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준비가 다 되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김씨 부인을 향해 인사를 건넸지만 김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내 행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예, 어머니. 알려주시면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밥상은 각 방에 따로 차려 올리거라. 그리고 내 형님은 몸이 약하니 시기하지 말고 상전이라 생각하고 잘 모셔라. 아,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으니 윗사람 섬기는 법쯤은 잘 알고 있겠지?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진이 기대했던 따뜻한 시댁살이는 어느새 혹독한 시집살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던 수진과 밭을 나가려던 지훈을 김씨 부인이 불러 세웠습니다. 지훈아, 오늘부터는 너희 부부가 밭일을 도맡아서 하거라. 내 형이 바깥사돈에게 재주를 인정받아서 장사를 배우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밭일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너와 내 처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살림이라도 형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밭일과 집안일을 같이 하기에는 밭과 집의 거리가 있어 많이 힘들 겁니다. 지훈의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이 어미는 밭일과 집안일을 평생 같이 하고 살았어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지금 내가 이 어미 앞에서 내 처를 감싸는 게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던 수진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힘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훈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수진은 밝은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으니 화를 푸십시오. 제가 형님 몫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서방님을 따라 열심히 할 테니 노여움을 푸세요. 그들이 화난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을 때 민준의 부인 서연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엿드세요. 큰 며느리 서연이 대뜸 시어머니 얼굴 앞에 엿을 들이밀자 세 사람은 너무 놀라 말 한마디 없이 멍하니 서연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서연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친정에서 보내주신 엿이에요. 제가 워낙 엿을 좋아하거든요. 김씨 부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들뜬 얼굴로 엿을 건네는 큰 며느리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애야, 나는 됐으니 너나 많이 먹으렴. 내가 좋아해서 사돈이 보내주신 것이니 혼자서 다 먹거라. 김씨 부인은 고개를 다시 지훈 내외에게 돌리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알아들었으면 서둘러 밭일이나 나갈 것이지 뭘 꿈을 대는 게냐. 지훈 내외가 밭일을 하기 위해 나가자 김씨 부인은 혼자 투덜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집으로 들였더니 우리 지훈이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나 때는 말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당 한편에서 엿을 먹던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리 화가 나셨어요? 김씨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란다. 우리 큰 며느리는 몸 잘 챙겨서 하루빨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되는 것이야.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집안일이며 밭일이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남 민준이 다급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 처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듯하니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서 지훈이한테 가서 의원을 불러오라고 시키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런 일은 지훈이에게 시키고 너는 내 처 옆에 있어 줘야지. 잠시 후 지훈이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기가 있어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준아, 들었느냐? 내가 아버지가 된단다. 거봐라, 이 어미가 경사가 생길 거라 하지 않았니? 네, 어머니. 소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수진의 시집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수진은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친 뒤 밭일을 나갔고 끼니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형님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태어날 조카를 위해 늦게까지 옷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들이 몇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며칠 잠을 설쳐서 그런 것뿐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도 많이 부은 것 같고 몸도 예전보다 무거워 보이네요. 내일 의원에게 같이 가봅시다. 서방님, 저희가 의원을 찾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고생시키지 않겠다 약조했는데 이리 부인을 고생만 시키고 있구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려오지 않는 수진 때문에 김씨 부인은 화를 내며 지훈의 방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지훈은 없었고 수진만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태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게냐? 지금 이 시어미를 굶기려는 것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질 못했네요. 큰애가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당장 일어나서 밥을 차리거라. 그때 지훈이 의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여기입니다. 아침부터 의원을 모시고 오다니 내 형수가 또 아픈 것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처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시름시름 앓기에 소자가 날이 밝자마자 의원님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너도 참 유난이구나. 자면서 좀 뒤척인 것 가지고 의원까지 모셔오고 말이야. 잠시 후 의원이 떠나고 지훈은 기쁜 마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 처가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작은 애가 임신을 했다고? 그게 지금 내가 좋아할 일인 게냐? 한 집안에서 한 해에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러다 내 조카에게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벌써 임신을 한 게야. 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지훈은 말문이 막힌 듯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처에게 절대 임신한 티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거라. 혹여라도 내 형수가 몸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예, 어머니. 그날 밤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너무 힘들지요. 괜찮아요.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형수님이 아이를 낳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은 덧없이 흘러 날이 화창한 어느 날 마침내 큰며느리 서연에게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긴 진통 끝에 서연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큰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큰애야,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라. 이 아픈 걸 또 하라고요? 싫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낳을래요. 이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장남이 대를 이어야지. 두 번째는 덜 아프니 걱정 말아라. 저는 싫어요. 덜 아픈 거지,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수진에게도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고 놀랍게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손자 말입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시큰둥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 기쁘지 않으세요? 손자를 기다리셨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형이 손자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으냐? 한 해에 아이가 둘이 생기는 바람에 부정이 탄 게야. 그로부터 며칠 후 김씨 부인이 지훈과 수진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아이는 장남인 민준에게 양자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수진과 지훈은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을 형에게 보낸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어차피 한 집안에서 살고 내 처가 밥을 챙겨줄 것인데 뭐가 불만인 게야? 어머니,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아이만은 저희가 키우게 해주세요.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나도 그 아이를 우리 집안 핏줄로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거라. 그날 밤 수진이 마음을 굳힌 듯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아이는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리 단호하시니 어쩔 수가 없잖소. 서방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잊었다니, 그럴 리가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남편의 말에 수진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저와 이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 집을 떠나요. 모진 고생하시며 홀로 우리 형제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저는 죽어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떠날 수 없다면 저를 잡지 말아주세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은 아이를 업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떠나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 부인은 한바탕 난리를 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것을 가족으로 받아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어.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장남 민준이 나섰습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겨 그리한 것인데 수진의 마음을 왜 그리 몰라주시는 겁니까? 어머니도 자식을 키워보셨으니 그 마음 아실 것 아닙니까? 다 필요 없다. 다시는 그 계집과 아이는 볼 생각 말 거라. 어머니의 말에 참고 있던 지훈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 못하겠습니다. 처자식이 멀쩡히 있는데 제가 왜 또 혼인을 합니까? 저는 제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떠날 테니 그리 아십시오. 너 지금 뭐라 한 것이냐? 내가 감히 이 어미를 버리고 그 계집에게 가겠다고. 이 불효자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어머니는 형님만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을 마친 지훈은 더는 미련이 없다는 듯 집을 나와 곧장 수진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런 지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민준과 서연이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바닥이 차니 어서 일어나십시오. 민준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내 동생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서방님, 어서 어머니께 절을 올리세요.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절은 왜 하는 것이냐? 어머님, 저희 부부는 조카를 양자로 드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집을 떠나 처가로 가겠습니다. 소자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 어머니께 찾아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침묵하고 있었지만 저와 지훈이를 차별하실 때마다 소자도 괴로웠습니다. 원흉인 저희 부부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손자를 낳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세요. 아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럴 필요 없단다. 김씨 부인의 간곡한 만류에도 민준 부부는 집을 나와 처가로 향했습니다. 한편 지훈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 수진과 아들이 있는 낡고 허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 오셨군요. 부인, 내가 미안하오. 간밤에 같이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소. 아닙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지훈은 날품을 팔고 수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비록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마당 한편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걱정이 되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께 저는 이미 불효자니까요.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지훈은 날이 밝자마자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은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것이 이상해 서둘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지훈이 아니냐? 내 아들 지훈이가 온 것이냐? 지훈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자 누워있던 김씨 부인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소자가 의원을 모셔올까요? 아니다. 나는 괜찮단다. 그런데 형님과 형수님은 어디 가신 건가요? 내가 떠나고 나서 내 형과 형수도 이 집을 떠났단다. 아들을 낳으면 다시 찾아오겠다 하더구나.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내가 너희 부부에게 못할 짓을 해서 내 형과 형수도 이 모진 어미를 떠난 것이란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근황을 지훈에게 들은 수지는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챙겨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씨 부인도 수진을 내치지 않고 아무런 말 없이 수진이 챙겨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되는 날, 수진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시어머니 방에 들러 조용히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애야, 미안하다.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 이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게다. 그런데 너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못된 시어미 밥까지 챙기는구나. 염치가 없어 용서해 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을 잃는 것이 겁나 무작정 뛰쳐나왔으니 제가 잘못한 것이 맞아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리 착한 아이를 내가 어쩌자고 그리 대했단 말이냐. 며칠 후, 지훈과 수지는 아이와 함께 김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준과 서연도 먹을 것을 잔뜩 챙겨 김씨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오늘이 진정 우리가 가족이 되는 날인 듯해서 무척이나 행복하네요. 그래도 너희 내외는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일랑 말 거라. 큰 며느리가 심성은 곱고 예쁘기는 한데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우리 작은 며느리가 고생할 것 같으니 말이다. 김씨 부인의 농담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서,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우리 친정에서 계속 보내줄 테니까. 네, 형님. 그리 할게요. 그날 이후 김씨 부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아들 내외는 정성을 다해 김씨 부인을 모셨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평생을 옛날 어느 마을에 억척스럽게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두 아들에게 항상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고 두 아들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 민준이 부유한 상인의 딸 서연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 당일 김씨 부인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우리 집안에 정말 큰 경사구나. 부유한 박씨 대규수와 내가 혼인을 하다니 먼저 떠난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게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를 서연과 혼인시키기 위해 집안의 땅 대부분을 파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깟 땅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니? 이제 내 뒤에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으니 우리 집안도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게다.
그러니 앞으로 너는 내 장인의 눈밖에 나는 일 없이 행실을 바르게 하여라.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새색시가 기다리는 방으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와 형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동생 지훈은 방 한편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동생 지훈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배필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온 수진이라는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의 태도는 장남 민준의 혼례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부모도 없는 아이를 데려오는구나. 어머니,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은 수진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진은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니 어머님을 정성껏 잘 모실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뭘 알겠느냐. 앞으로 내가 내 색시를 가르치려면 골머리가 썩겠구나. 수진은 어머니의 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가 어미의 정을 모르는 게 내 탓이라도 된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차남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수진이 기다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제가 너무 기다리게 했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부인이 며느리가 되어서 아주 좋으시답니다. 앞으로는 친달처럼 대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의 거짓말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많이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껏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며 부인, 앞으로 우리 오순도순 잘 살아봅시다. 수진의 두 뺨이 복숭아꽃처럼 고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달랑 물 한 잔 떠놓고 혼례를 치렀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주버님께서 몇 달 전에 혼례를 치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운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부인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것만은 약조합니다. 다음 날 수진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준비가 다 되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김씨 부인을 향해 인사를 건넸지만 김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내 행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예, 어머니. 알려주시면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밥상은 각 방에 따로 차려 올리거라. 그리고 내 형님은 몸이 약하니 시기하지 말고 상전이라 생각하고 잘 모셔라. 아,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으니 윗사람 섬기는 법쯤은 잘 알고 있겠지?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진이 기대했던 따뜻한 시댁살이는 어느새 혹독한 시집살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던 수진과 밭을 나가려던 지훈을 김씨 부인이 불러 세웠습니다. 지훈아, 오늘부터는 너희 부부가 밭일을 도맡아서 하거라. 내 형이 바깥사돈에게 제주를 인정받아서 장사를 배우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밭일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너와 내 처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살림이라도 형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밭일과 집안일을 같이 하기에는 밭과 집의 거리가 있어 많이 힘들 겁니다. 지훈의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이 어미는 밭일과 집안일을 평생 같이 하고 살았어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지금 내가 이 어미 앞에서 내 처를 감싸는 게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던 수진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힘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훈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수진은 밝은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으니 화를 푸십시오. 제가 형님 몫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서방님을 따라 열심히 할 테니 노여움을 푸세요. 그들이 화난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을 때 민준의 부인 서연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엿드세요. 큰 며느리 서연이 대뜸 시어머니 얼굴 앞에 엿을 들이밀자 세 사람은 너무 놀라 말 한마디 없이 멍하니 서연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서연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친정에서 보내주신 엿이에요. 제가 워낙 엿을 좋아하거든요. 김씨 부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들뜬 얼굴로 엿을 건네는 큰 며느리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애야, 나는 됐으니 너나 많이 먹으렴. 내가 좋아해서 사돈이 보내주신 것이니 혼자서 다 먹거라. 김씨 부인은 고개를 다시 지훈 내외에게 돌리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알아들었으면 서둘러 밭일이나 나갈 것이지 뭘 꿈을 대는 게냐. 지훈 내외가 밭일을 하기 위해 나가자 김씨 부인은 혼자 투덜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집으로 들였더니 우리 지훈이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나 때는 말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당 한편에서 엿을 먹던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리 화가 나셨어요? 김씨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란다. 우리 큰 며느리는 몸 잘 챙겨서 하루빨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되는 것이야.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집안일이며 밭일이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남 민준이 다급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 처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듯하니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서 지훈이한테 가서 의원을 불러오라고 시키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런 일은 지훈이에게 시키고 너는 내 처 옆에 있어 줘야지. 잠시 후 지훈이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기가 있어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준아, 들었느냐? 내가 아버지가 된단다. 거봐라, 이 어미가 경사가 생길 거라 하지 않았니? 네, 어머니. 소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수진의 시집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수진은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친 뒤 밭일을 나갔고 끼니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형님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태어날 조카를 위해 늦게까지 옷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들이 몇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며칠 잠을 설쳐서 그런 것뿐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도 많이 부은 것 같고 몸도 예전보다 무거워 보이네요. 내일 의원에게 같이 가봅시다. 서방님, 저희가 의원을 찾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고생시키지 않겠다 약조했는데 이리 부인을 고생만 시키고 있구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려오지 않는 수진 때문에 김씨 부인은 화를 내며 지훈의 방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지훈은 없었고 수진만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태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게냐? 지금 이 시어미를 굶기려는 것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질 못했네요. 큰애가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당장 일어나서 밥을 차리거라. 그때 지훈이 의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여기입니다. 아침부터 의원을 모시고 오다니 내 형수가 또 아픈 것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처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시름시름 앓기에 소자가 날이 밝자마자 의원님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너도 참 유난이구나. 자면서 좀 뒤척인 것 가지고 의원까지 모셔오고 말이야. 잠시 후 의원이 떠나고 지훈은 기쁜 마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 처가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작은 애가 임신을 했다고? 그게 지금 내가 좋아할 일인 게냐? 한 집안에서 한 해에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러다 내 조카에게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벌써 임신을 한 게야. 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지훈은 말문이 막힌 듯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처에게 절대 임신한 티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거라. 혹여라도 내 형수가 몸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예, 어머니. 그날 밤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너무 힘들지요. 괜찮아요.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형수님이 아이를 낳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은 덧없이 흘러 날이 화창한 어느 날 마침내 큰며느리 서연에게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긴 진통 끝에 서연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큰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큰애야,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라. 이 아픈 걸 또 하라고요? 싫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낳을래요. 이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장남이 대를 이어야지. 두 번째는 덜 아프니 걱정 말아라. 저는 싫어요. 덜 아픈 거지,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수진에게도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고 놀랍게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손자 말입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시큰둥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 기쁘지 않으세요? 손자를 기다리셨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형이 손자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으냐? 한 해에 아이가 둘이 생기는 바람에 부정이 탄 게야. 그로부터 며칠 후 김씨 부인이 지훈과 수진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아이는 장남인 민준에게 양자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수진과 지훈은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을 형에게 보낸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어차피 한 집안에서 살고 내 처가 밥을 챙겨줄 것인데 뭐가 불만인 게야? 어머니,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아이만은 저희가 키우게 해주세요.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나도 그 아이를 우리 집안 핏줄로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거라. 그날 밤 수진이 마음을 굳힌 듯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아이는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리 단호하시니 어쩔 수가 없잖소. 서방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잊었다니, 그럴 리가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남편의 말에 수진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저와 이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 집을 떠나요. 모진 고생하시며 홀로 우리 형제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저는 죽어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떠날 수 없다면 저를 잡지 말아주세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지는 아이를 업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떠나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 부인은 한바탕 난리를 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것을 가족으로 받아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어.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장남 민준이 나섰습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겨 그리한 것인데 수진의 마음을 왜 그리 몰라주시는 겁니까? 어머니도 자식을 키워보셨으니 그 마음 아실 것 아닙니까? 다 필요 없다. 다시는 그 계집과 아이는 볼 생각 말 거라. 어머니의 말에 참고 있던 지훈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 못하겠습니다. 처자식이 멀쩡히 있는데 제가 왜 또 혼인을 합니까? 저는 제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떠날 테니 그리 아십시오. 너 지금 뭐라 한 것이냐? 내가 감히 이 어미를 버리고 그 계집에게 가겠다고. 이 불효자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어머니는 형님만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을 마친 지훈은 더는 미련이 없다는 듯 집을 나와 곧장 수진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런 지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민준과 서연이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바닥이 차니 어서 일어나십시오. 민준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내 동생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서방님, 어서 어머니께 절을 올리세요.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절은 왜 하는 것이냐? 어머님, 저희 부부는 조카를 양자로 드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집을 떠나 처가로 가겠습니다. 소자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 어머니께 찾아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침묵하고 있었지만 저와 지훈이를 차별하실 때마다 소자도 괴로웠습니다. 원흉인 저희 부부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손자를 낳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세요. 아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럴 필요 없단다. 김씨 부인의 간곡한 만류에도 민준 부부는 집을 나와 처가로 향했습니다. 한편 지훈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 수진과 아들이 있는 낡고 허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 오셨군요. 부인, 내가 미안하오. 간밤에 같이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소. 아닙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지훈은 날품을 팔고 수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비록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마당 한편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걱정이 되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께 저는 이미 불효자니까요.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지훈은 날이 밝자마자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은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것이 이상해 서둘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지훈이 아니냐? 내 아들 지훈이가 온 것이냐?
지훈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자 누워있던 김씨 부인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소자가 의원을 모셔올까요? 아니다. 나는 괜찮단다. 그런데 형님과 형수님은 어디 가신 건가요? 내가 떠나고 나서 내 형과 형수도 이 집을 떠났단다. 아들을 낳으면 다시 찾아오겠다 하더구나.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내가 너희 부부에게 못할 짓을 해서 내 형과 형수도 이 모진 어미를 떠난 것이란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근황을 지훈에게 들은 수지는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챙겨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씨 부인도 수진을 내치지 않고 아무런 말 없이 수진이 챙겨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되는 날 수진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시어머니 방에 들러 조용히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애야, 미안하다.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 이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게다. 그런데 너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못된 시어미 밥까지 챙기는구나. 염치가 없어 용서해 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을 잃는 것이 겁나 무작정 뛰쳐나왔으니 제가 잘못한 것이 맞아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리 착한 아이를 내가 어쩌자고 그리 대했단 말이냐. 며칠 후 지훈과 수지는 아이와 함께 김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준과 서연도 먹을 것을 잔뜩 챙겨 김씨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오늘이 진정 우리가 가족이 되는 날인 듯해서 무척이나 행복하네요. 그래도 너희 내외는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일랑 말 거라. 큰 며느리가 심성은 곱고 예쁘기는 한데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우리 작은 며느리가 고생할 것 같으니 말이다. 김씨 부인의 농담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서,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우리 친정에서 계속 보내줄 테니까. 네, 형님. 그리 할게요. 그날 이후 김씨 부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아들 내외는 정성을 다해 김씨 부인을 모셨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평생을 옛날 어느 마을에 억척스럽게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두 아들에게 항상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고 두 아들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 민준이 부유한 상인의 딸 서연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 당일 김씨 부인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우리 집안에 정말 큰 경사구나. 부유한 박씨 대규수와 내가 혼인을 하다니 먼저 떠난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게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를 서연과 혼인시키기 위해 집안의 땅 대부분을 파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깟 땅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니? 이제 내 뒤에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으니 우리 집안도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게다. 그러니 앞으로 너는 내 장인의 눈밖에 나는 일 없이 행실을 바르게 하여라.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새색시가 기다리는 방으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와 형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동생 지훈은 방 한편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동생 지훈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배필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온 수진이라는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의 태도는 장남 민준의 혼례 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부모도 없는 아이를 데려오는구나. 어머니,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은 수진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진은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니 어머님을 정성껏 잘 모실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뭘 알겠느냐.
앞으로 내가 내 색시를 가르치려면 골머리가 썼겠구나. 수지는 어머니의 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가 어미의 정을 모르는 게 내 탓이라도 된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차남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수진이 기다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제가 너무 기다리게 했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부인이 며느리가 되어서 아주 좋으시답니다. 앞으로는 친달처럼 대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의 거짓말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많이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껏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며, 부인. 앞으로 우리 오순도순 잘 살아봅시다. 수진의 두 뺨이 복숭아꽃처럼 고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달랑 물 한 잔 떠놓고 혼례를 치렀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주버님께서 몇 달 전에 혼례를 치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운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부인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것만은 약조합니다. 다음 날 수진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준비가 다 되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김씨 부인을 향해 인사를 건넸지만 김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내 행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예, 어머니. 알려주시면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밥상은 각 방에 따로 차려 올리거라. 그리고 내 형님은 몸이 약하니 시기하지 말고 상전이라 생각하고 잘 모셔라. 아,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으니 윗사람 섬기는 법쯤은 잘 알고 있겠지.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진이 기대했던 따뜻한 시댁살이는 어느새 혹독한 시집살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던 수진과 밭을 나가려던 지훈을 김씨 부인이 불러 세웠습니다. 지훈아, 오늘부터는 너희 부부가 밭일을 도맡아서 하거라. 내 형이 바깥사돈에게 제주를 인정받아서 장사를 배우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밭일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너와 내 처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살림이라도 형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밭일과 집안일을 같이 하기에는 밭과 집의 거리가 있어 많이 힘들 겁니다. 지훈의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이 어미는 밭일과 집안일을 평생 같이 하고 살았어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지금 내가 이 어미 앞에서 내 처를 감싸는 게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던 수진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힘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훈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수진은 밝은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으니 화를 푸십시오. 제가 형님 몫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서방님을 따라 열심히 할 테니 노여움을 푸세요. 그들이 화난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을 때 민준의 부인 서연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엿드세요. 큰 며느리 서연이 대뜸 시어머니 얼굴 앞에 엿을 들이밀자 세 사람은 너무 놀라 말 한마디 없이 멍하니 서연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서연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친정에서 보내주신 엿이에요. 제가 워낙 엿을 좋아하거든요. 김씨 부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들뜬 얼굴로 엿을 건네는 큰 며느리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애야, 나는 됐으니 너나 많이 먹으렴. 내가 좋아해서 사돈이 보내주신 것이니 혼자서 다 먹거라. 김씨 부인은 고개를 다시 지훈 내외에게 돌리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알아들었으면 서둘러 밭일이나 나갈 것이지 뭘 꿈을 대는 게냐. 지훈 내외가 밭일을 하기 위해 나가자 김씨 부인은 혼자 투덜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집으로 들였더니 우리 지훈이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나 때는 말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당 한편에서 엿을 먹던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리 화가 나셨어요? 김씨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란다. 우리 큰 며느리는 몸 잘 챙겨서 하루빨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되는 것이야.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집안일이며 밭일이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남 민준이 다급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 처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듯하니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서 지훈이한테 가서 의원을 불러오라고 시키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런 일은 지훈이에게 시키고 너는 내 처 옆에 있어 줘야지. 잠시 후 지훈이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기가 있어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준아, 들었느냐? 내가 아버지가 된단다. 거봐라, 이 어미가 경사가 생길 거라 하지 않았니? 네, 어머니. 소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수진의 시집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수진은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친 뒤 밭일을 나갔고 끼니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형님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태어날 조카를 위해 늦게까지 옷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들이 몇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며칠 잠을 설쳐서 그런 것뿐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도 많이 부은 것 같고 몸도 예전보다 무거워 보이네요. 내일 의원에게 같이 가봅시다. 서방님, 저희가 의원을 찾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고생시키지 않겠다 약조했는데 이리 부인을 고생만 시키고 있구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려오지 않는 수진 때문에 김씨 부인은 화를 내며 지훈의 방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지훈은 없었고 수진만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태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게냐? 지금 이 시어미를 굶기려는 것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질 못했네요. 큰애가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당장 일어나서 밥을 차리거라. 그때 지훈이 의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여기입니다. 아침부터 의원을 모시고 오다니 내 형수가 또 아픈 것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처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시름시름 앓기에 소자가 날이 밝자마자 의원님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너도 참 유난이구나. 자면서 좀 뒤척인 것 가지고 의원까지 모셔오고 말이야. 잠시 후 의원이 떠나고 지훈은 기쁜 마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 처가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작은 애가 임신을 했다고? 그게 지금 내가 좋아할 일인 게냐? 한 집안에서 한 해의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러다 내 조카에게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벌써 임신을 한 게야. 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지훈은 말문이 막힌 듯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